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강의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변수는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가요, 이제 AI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이 학습 모델들은요, 이미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를 굉장히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컬럼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거야 라고 데이터를 던져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겠다.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는데 사람의 몸무게와 키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기반으로 하면은 사람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른 결과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입력 데이터 X, 즉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바로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데이터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부르고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에서 독립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처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고요. 입력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건데 아파트의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뭐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뭐 주변 인프라, 즉 지역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제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주변 인프라에 뭐가 있는지, 뭐 주변 토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 모델에 집어넣으면은 AI 모델이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고요. 가격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이러한 작업이 바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파생된, 즉 이 데이터가 발생된 원인이 된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종속변수인데요. 원인에 따라서 변하는 결과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과 Y는 이거입니다. 입력 데이터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과 데이터 Y는 이겁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 데이터 Y는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종속돼 있다고 해서 종속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이제 종속되어서 결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속변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데이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그런 값을 의미를 합니다.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력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아파트 가격 예측 모델에서는요, 실제 아파트 매매가가 바로 종속 변수 Y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보통 X로 표기를 하고요, 종속 변수는 보통 Y로 표시를 하고요. 이제 인공지능 모델, 이제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제 독립 변수 X를 집어넣으면 이 독립 변수 X의 데이터 패턴을 보고 종속 변수 Y는 얼마야? 라고 값을 던져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 인공지능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매우 학습을 잘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애초부터 거짓이면 잘못된 결과를 던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바로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로 되어져 있어야지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피처, 독립변수 x인데요. 보통 표 앞쪽의 열, 즉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져 있으면 보통 이제 앞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예측해야 될 데이터가 껴있다고 한다면 이게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제 독립변수는 앞으로 빼고 종속변수는 뒤로 빼고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보통 배치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이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얘를 예측하기 위한 이제 원인이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독립변수이고 얘가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과 수면 시간, 그리고 문제집을 푼 횟수, 요거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학생 뒤에 이 공부한 시간, 수면 시간, 문제집 푼 횟수를 알면 대략 시험 점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 피처 X는 보통 이제 표에 앞쪽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정답을 맞추기 위한 단서가 됩니다. 타겟 Y는 보통 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예측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요. 행 하나 있죠. 행 하나가 이제 샘플 데이터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름철 기온을 X라고 줄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 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온 X는 아이스크림 판매량 Y가 줄어들든 말든 온도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관계가 없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는 지가 막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야겠다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 Y에 상관없이 얘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어나고 온도가 떨어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줄어들고 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변하는 독립적인 변수를 의미를 하고요. Y는 X에 매달려 있는 종속적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하실 때 입력 데이터 X는 독립변수 형태여야 되고요. 우리가 예측해야 될 Y는 입력 데이터 X와 관계가 매우 높은 그러한 데이터여야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 데이터 X를 준비를 할 때요. 결과 Y와 굉장히 관계가 높고요. X 간에는 서로가 관계가 낮은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데이터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입력 이제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결과 데이터 Y는 입력 데이터 X와 관계가 매우 높은 그런 데이터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만 X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다중 공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독립변수 X들끼리도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성적이 결과 데이터 Y이고 첫 번째 입력 데이터 X는 공부 시간, 두 번째 입력 데이터 X는 공부 시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왼쪽 시계로 시간을 쟀고 얘는 오른쪽 시계로 시간을 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시계가 서로 다른 시계라고 해서 시간이 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X1과 X2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X1과 X2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왼쪽 시계로 10분이 흘렀으면은 오른쪽 시계도 10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습 모델은 이 성적이, 학생의 성적이 얘가 영향을 그러니까 얘가 큰 영향을 줬는지, 얘가 큰 영향을 줬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성적이 오른 거야? 라고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를 다중공선성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요. 결과가 Y가 있고 X가 컬럼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8개의 컬럼이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나머지 2개가 얘하고는 서로 막 좀 독립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데이터가 얘네한테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입력 데이터 X를 준비할 때 입력 데이터 X 간에 서로 간에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이 컬럼에 뭐 결측치나 이상치들이 있는데 같이 있는 다른 컬럼과의 관계를 보고 이 값들을 채워주면 이 두 컬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험을 해볼 건데 이 입력 데이터 X는요. X는 서로 간에도 굉장히 큰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 데이터 Y하고의 관계를 볼 때도 Y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 때문에 Y가 값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X들 간에는 서로 간에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결과 Y에 대해서는 이 X가 결과 Y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이제 다중 공선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총 3가지 계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머신러닝과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머신러닝 분야가 있는 거고요. 머신러닝 분야 안에 딥러닝 분야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이제 모든 기술을 다 통칭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학습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도 AI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든 분야들이 다 AI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자가 if문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가 이거야.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돼. 라고 if문으로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것도 넓은 범위에서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 안에서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요. 데이터를 던져주면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를 던져주면 답이 나오는 건데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답을 던져주면은 이 데이터와 답을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찾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학에서는 다양한 예측 기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기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답은 이거야. 즉 독립 변수가 이렇게 되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돼 라고 던져주면 이 데이터 안에서 어떠한 규칙을 찾고요. 새롭게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 규칙에 맞춰서 종속 변수 즉 결과 데이터 Y를 예측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다 만든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거를 다 통칭해서
인공지능 분야라고 부르는데, 이 인공지능 분야 안에서요, 인공지능 분야 안에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됐을 때, 이 넓은 인공지능 분야 안에서 개발자가 이제 데이터와 답이 이거야 라고 던져주게 되면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대로 앞으로의 예측을 수행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 분야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나오도록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문제와,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던져주면 이걸 가지고 스스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규칙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게 머신러닝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개발자가 주로 하는 작업은 데이터를 잘 가공 처리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라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에 딥러닝인데요. 인간의 뇌구조인 뉴런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특수한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된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딥러닝은 딥러닝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딥러닝은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여러분들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머신러닝의 세 가지 학습 유형인데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강학습,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도학습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제공을 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전부 다 제공해줘서 거기에서 규칙을 찾고 얘가 그 규칙대로 앞으로의 예측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 됩니다. 이 지도학습에 속해져 있는 알고리즘들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바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종류,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학습하는 방식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학습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뭔가를 예측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회귀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회귀는 예측하려던 정답 y가 즉 종속변수가요. 연속적인 수치형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을 때 회귀를 사용을 합니다. 뭐 주가를 예측한다라든가 기온을 예측한다라든가 판매량을 예측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분류는 이제 예측하려던 정답이요. 비연속적인 범주형 데이터일 때 스팸이냐 아니냐, 암이냐 아니냐, 이건 뭐 손글씨냐 아니냐,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사망이냐 생존이냐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를 분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목적이 결과를 예측하는 거고요. 이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알고리즘들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자 한다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비지도학습인데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S만 주어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지도학습은 알고리즘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이제 그룹별로 묶는 거, 어떤 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공 처리하는 거, 뭐 기타 등등 해서 이 비지도학습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을 공부를 할 때는 이 알고리즘을 쓰면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받아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집과 차원 축소,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비지도학습을 볼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학습인데요. 이거는 딥러닝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이제 그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때? 라는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학습을 시키면은요. 얘가
얘가 보상을 잘 받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학습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요새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인데, 이 강화학습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머신러닝, 딥러닝 강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고요. 이제 다른 강학습 수업을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강학습은 공부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딥러닝까지 잘 공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학습 수업을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정의 및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할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X와 결과 데이터 Y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이나 웹 크롤링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만 됩니다. 데이터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 하셔야만 됩니다. 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자체가 거짓되어 있고 잘못된 데이터면 결과 자체도 거짓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부분에서 소요가 되는 거고요. 뭐 결칙지 처리, 이상치 처리, 이거는 우리가 파트 1 데이터 이제 분석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중에서 살펴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칙치나 이상치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인코딩, 컴퓨터는 글자를 학습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숫자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인코딩이고요. 스케일링은 데이터 단위를 전부 다 비슷한 범위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그 다음에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다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고요. 데이터의 패턴 혹은 규칙을 얘가 스스로 찾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은요. 얘가 얼마나 답을 잘 맞추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얘가 평가를 할 때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는 예측을 잘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가 미래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학습한 데이터는 다 잘 맞추는데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는 자꾸 틀리는, 이걸 이제 과대적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미래의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뒤에서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배포와 서비스화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제 이 검증된 모델을요 어떠한 서비스에 직접 붙여서요 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배포 및 서비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도 안 가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본 내용들을 앞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개요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